다들 뭐 그냥 좀 무난했으실 것 같아요. 다들 한번 오늘 좀 오늘 연말 장세 대응하면서 주도주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며칠 좀 증시 올라오고 나서 약간 좀 답답하셨죠? 가대 낙폭이 인제 끝나고 나서 손절화 쪽으로 좀 보는 느낌인데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빠르지는 않지 문제 없어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테마 잘하시는 분들 요새 보니까 로봇 뭐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좀 하시는데 저는 요새 테마는 손 안 댔습니다. 테마는 손을 안 댄 이유가 좋죠. 테마도 좋은데 주도주 안에서 역시나 승부를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좀 해 가지고 테마는 손 대지 않았고요. 기술적인 걸 내가 좀 완성도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소화정님 어서 오십시오. 뭐 접근도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근희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제 지금 굳이 매매를 좀 하는 쪽보다는 내년에 금리 환경 자체가 어쨌든 인하 소식도 좀 돌려오니까 주도주 쪽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도주의 이제 네 섹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오늘 제약 바이오까지 시간이 안 돼서 뺐는데 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를 넣을까 제약 바이오를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자동차를 다루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2 차 자동차로 했고요. 제약 바이오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연일 좋습니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이 좀 남으면 좀 봐 드리고 오늘 진행은 주도주 3 개 2 차 반 보고 그다음 제약 바이오 좀 보고 오늘 또 강연 방송입니다. 어렵게 방송국에서 이 시간을 잡아 주셔서 지난번에 강연 방송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왔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연결선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은 엔비디아 모습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400불이 좀 강력하게 지지 라인이었어요. 상승 이후에 기간 행보로 상당히 가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HBM도 중요하지만 HBM보다 과연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역시나 주도 역할을 하고 반도체 대장주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좀 굳건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굳건한 모습입니다. 단지 모습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고 505 찍고 나서 주말이다 보니까 쪼끔 보행을 떨어지는 모습 살짝 가격 조정 줄 수도 있겠다. 호실적은 섰는데 두 가지였죠. 실적을 쓰면서 앞으로 그 전망치에 대한 약간 걱정 특히나 대중 수출. 근데 이번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 대장주라는 것이 하든 안 하든 방향성의 측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해 왔던 AI 반도체 시장의 개화 그리고 간다. 결국은 이제 실생활이나 사업에 대한 침투율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은 개막의 시대였던 것 같고요. 2023년은. 2024년은 확장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던스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실적을 썼어요. 호실적을 썼는데 인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호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중 수출이 좀 막히다 보니까 4분기 좀 안 좋지 않겠어. 뭐 이런 내용. 어 소리가 울린다고요? 마이크 테스트를 다 진행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아,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뭘 좀 확인할까요? 네. 지금 카메라 연결된 부분이 좀 없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통신 그 아무 작업도 안 함 이거 맞죠? 왜 안 들리지?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제가 들고 갈게요 오늘은요. 죄송합니다.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이게 마이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들 한번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국 직원이랑 그 미리 손을 항상 봐요. 손을 보는데도 이 부분이 좀 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지금 문제가 없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십시오. 네.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 분들도 한번 확인 들고 하겠습니다. 잇몸이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죠. 네.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좀 했어요. 엔비디아에서 결국은 안 좋아졌던 부분이 내중 수출이 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마이크 좋은 거는 아니지만 좀 돈 좀 들였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1918 님. 이렇게 또 반응해 주신 분에게 기분이잖아요. 상한가의 기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저의 자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인터넷도 1 기가를 쓰는데 상당히 쪼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 부분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대중 수출의 부족 부분을 만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난감하네요 지금. 다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좀 없는데 재접속을 좀 해 가지고 하는데 좀 난색이 있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저도 이럴 때마다 상당히 좀 난감해요. 네 지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딱히 지금 문제점은 사실 못 찾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좀 손대는 거는 내용이 좀 지연될 것 같고 도저히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진행이 안 될 정도다 싶으면 마무리하도록. 자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힘들 내보고 마이크 테스트 한번 거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소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누가 뭐 건드는지 자꾸 마이크 소리가 줄어드네요. 자 테스트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 흐름까지 좀 지켜봤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격 조정으로 좀 들어갈 것이냐 여기를 좀 측정해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가격 조정의 깊이가 깊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정상적인 흐름인데요. 네 아키아스님 어서 오십시오. 다른 부분이 문제된 게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자꾸 그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고정으로 지금 방송국에서 좀 해 주신 부분인데 이 마이크가 지금 최대로 이제 켠 상태인데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쪼끔 문제가 생긴 부분에 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손대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디지털 강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게 예 쪼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잇몸이 없으면 이라도 좀 이어가야죠. 네. 그래서 구두 설명을 좀 많이 자제하고요.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가격 조정이 좀 갔을 때 국내 반도체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따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실 텐데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어요.
73,000원을 아직까지는 돌파 못하는 모습인데 강하게 사실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밀어주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정 수급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수급 장세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순환매의 길이가 상당히 좀 짧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마이크가 상당히 좀 불편함을 드려서 저도 좀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힘을 좀 내 볼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을 보는데 최근에 수급표를 제가 좀 봤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거침없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나쁜 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좀 진정이 돼 가는 쪽인가요? 결국은 이 수급의 크기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좀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이어가면 내년에 어떨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삼성전자는 우호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알프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상당히 마이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왜 우호적일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내년 매출액에 일정 부분 반영되긴 했지만 저는 2025년 것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 실적도 상당히 엔비디아가 우호적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세군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HBM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반도체의 후발주자 플러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HBM의 어떤 그 캐파의 파급력이라는 게 실적 대비 기대감이 많이 실렸던 것 또한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도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요즘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느냐,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낙폭 과대 플러스 특히 제가 강조하는 AI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연결고리, 그죠? EUV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세가 좋았다. 지금의 대세군이 그러면 파운드리와 AI 연결고리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됩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급이 순환매가 조금 수급 장세인데 짧다 보니까 약간 퍼포먼스가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 결코 그렇잖아요. 자, 종목을 하나 봐볼게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최근에 이 이오테크니스 모습이에요. 오늘 조금 많이 빠졌어요. 5%대인데 지금 HBM 종목들이잖아요. HBM 종목들이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 좀 대롱대롱 있습니다. 근데 돌파가 안 돼요. 삼성전자도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같이 연동관계가 있다는 쪽인데 그러면 다른 쪽은 어땠느냐, 여기를 봐봐야 되거든요. 네, 다른 쪽을 볼게요. 네. 우선 가기 전에 HPSB 단 종목도 여기도 상단 돌파가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8 전쟁 이후에 조정 후에 상승폭은 나왔는데 가파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가 올라왔냐, 여기죠. 동진 세미캠, SNS텍,
그리고 두산 테스나, 여기 이제 하나 더 하면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 전부 다 제가 이번에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연 방송을 하면서. 네. 이 문구를 제가 써놨어요. HBM의 주력은 한미반도체나 STI, PSK 홀딩스 등이 맞다. 그런데 굳이 위에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필요는 없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된 부분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후발주자로 가고 차라리 위에 골라준 동진세미캠, SNS텍, BCNC,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AD 이렇게 해. 이게 추천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같이 좀 보시죠. 두산테스나를 보시게 되면 웨이퍼가 90%입니다. 네, 여러분들 패키징이 10%예요. 테스트가 국내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자동차하고 이 접목 요소가 있는 쪽인데 자율주행이 도래했을 때 전장용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동차도 이제는 전기차 이쪽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지 말고 자율주행의 모멘텀과 실적이 묻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이 효과까지 볼 것이다. 특히나 시스템 온칩하고 CIS 수요가 증가가 필요한데 여기는 테스트가 짧지가 않습니다. 장기 테스트가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죠? 왜? 테스트는 시간 단위 매출이에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두산 테스나의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거 테스트는 시간 단위 매출이기 때문에 장기 테스트가 필요한 SOC.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 하는데 AI 관련된 시스템 온칩 매출량 증가. 칩셋 미디어도 그런 게 있고요. 지금 175만 달러가 남아있다고 해요. 매출액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작용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컴 고객사 유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28 전쟁 때 보시게 되면 42,000원, 4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주가는 62,000원까지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차라리 할 거면 이런 파트가 낫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죠?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파트가 나아. 매매를 할 거면 내가 굳이 매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눌림목, 모든 매매의 기본은 눌림목 접근이에요. 네. 눌림목에서 트레이더들이 다 눌림목에서 잡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상승폭이 어땠나요? 여기는 30%가 넘었죠. 상승폭이. 네. 거의 40% 정도까지 상승폭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EUV 공정이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파운드리에서 결국은 블랭크 마스크, SNST. 그죠? 여기도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주가는 눌림목에서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당히 좋았어요. 결국은 37,000원에서 52,000원까지 뻗어줬습니다. 네. 뻗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이 동진세미캠 차트인데 동진세미캠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진세미캠을 왜 갑자기 이제 동진세미캠 회사가 좋긴 하죠. 근데 무겁잖아요. 조금 살짝.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이 뭐 상단은 한 42,000원, 5,000원, 하단은 약간 3만원. 요때 계속 박스권이었거든. 그래서 박스권으로 접근을 하신 건가? 이렇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물론 기술적인 파동 모습도 있지만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동진세미캠의 EUV PR입니다. EUV PR인데 역시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토레지스트. 뭐라고 제가 썼을까요? 네. 자, 국내 유일 EUV PR을 생산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우호적인 환경 여건이다. 이게 지금 다 있는 모멘텀이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연동 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 네. 그리고 고객사, 네, 김경훈님 오셨죠? 들어오신 분들 인사 못 하신 거 좀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약간 또 자동으로 AI로 이렇게 목소리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버거움면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좀 그리고 이어갈게요. 고객사 투자 감소로 PR 투입 증가. 왜 고객사가 투자 감소를 하는데 PR 투입은 증가를 하느냐? 수율 개선을 위해서죠. 수율 개선을 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닐링 장비도 있고요. 수소 어닐링 장비도 있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왜? 장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철이에요. 2차전지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한철 해 먹어야 돼요. 근데 2차전지 장비는 이제 내년에 한철 더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후년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한철인데 요새는 고객사 투자 감소를 하니까 차라리 EUV PR 투입을 증가시켜서 수율 개선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동지세미캠이 3만원대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가격 레인지 범위 이번 조정으로 적극 진입 구간이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추천했었죠. 네. 고객사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확대로 OST양 레거시가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데이비드님 굉장히 힘듭니다. 마이크가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돈 10만원 정도 한 거 산 건데 그렇잖아요. 문제없이 다 사용이 됐고 우리가 또 점검도 했었습니다. 점검도 했는데 저도 이걸 모르겠어요. 인터넷도 1기가를 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른 걸 쓰는데 자동으로 마이크 소리에 따라서 목소리 소리에 따라서 AI처럼 이걸 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손 봤는데도 그게 조금 지금 효과가 상당히 부작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제가 목소리 힘을 좀 줘가지고 전달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건데 좀 이렇게 수익 많이 났을 때 홍보도 좀 하고 설명도 잘 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러면 반도체 힌트를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딱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하고 뭐 삼성증권의 ETF 상품도 만들었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마음속에 무조건 이렇게 외치세요. 일단 가격 경쟁력. 무조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는 첫 순위로 판단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 뭐가 됐든 anyway 그러면 약간 짧게 치세요. 짧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짧게 치세요. 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길게 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뭐냐? 첫 번째가 가격 경쟁력.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후발 주자 중에서 찾는 건데 내가 했던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연결고리가 AI 반도체도 아니고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AI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AI 소프트웨어를 하시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인지 아니면 파운드리 연결고리가 있는 쪽인지 요거를 무조건 체킹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TSMC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파운드리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점유율을.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 목표치가 점유율을 20%까지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수율 문제가 없습니다. 5나노 뭐 4나노가 거의 이제 70%대까지 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전자로 수율 문제로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가 묻어줘야 돼요. 근데 AI 반도체 쪽을 할 때 HBM 쪽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해라. 네. 지금은 완벽하게 HBM 쪽은 매매 영역이에요.
고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물리면 손절해야 된다. 네. 아니면 진짜 초장기 투자. 네. 그죠? 근데 요쪽으로 좀 돌아와서 보니 파운드리도 있지만 EUV도 있고 블랭크 마스크도 있고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 또 요쪽으로 가보니까 아직도 HBM을 제외하고도 산업의 접목 요소가 되는 파트들이 많더라. 뭐라 그랬죠? AI 마이크, AI 스피커, AI 키, AI 뭐 대화형, AI 화학자, AI 냉장고, AI 세탁기, TV 가전부터 접목 요소가 큰데 가장 먼저 접목이 되는 것은 자율주행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산업의 크기가 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 자율주행 산업의 크기가 작다. 그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아마 굉장히 초반에는 가축전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걸 가게 되면 저는 자율주행도 결국은 AI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계속 명심해야 됩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AI 반도체와 파운드리 찾아갈 수 있는 내년에도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다. 내년에 AI 시장의 확장 시대다. 24년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1월은 갔어요. 12월에 1월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미리. 주식을 뭐 연말장세 얼마나 좋겠어요. 좀 이때 선취를 또 해가지고 좀 올라가면 살짝 정리하고, 그죠? 그러다 나머지 거 좀 놀림목 있다가 그럼 좀 가져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2024년 AI 확장 시대예요. 그러면 AI 확장이 될 때, AI 확장이 돼. 어디가 가장 먼저 되겠어요? AI 자율주행. 요렇게 해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외에도 여러 가지 AI 또 가전도 있겠죠. 확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열흘리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종목들이 싸요. 별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힌트를 하나 그랬죠.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와 할 때 그랬죠. 이게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ENF 테크 회사 괜찮습니다. 재무 짱짱하고 뭐 나쁘지 않아요. 소재의 대표적인 종목 하나인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팔 전쟁에 의해 조정받고 18,000원에서 지금 24,000원까지 올랐어요. 주가 상승률 30%가 넘습니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왜 올라오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최근 들어 HBM 장비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가거나 보합권이거나 조정받을 때 여기들은 올라왔어요. 그렇죠. 데이비드. 가격 경쟁력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밀고 들어오면서 동진 세미캠 이런 거 제가 처치 말씀드려서 처음 매매해봤습니다. 네. 지난달에 강연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들고 나간 거예요.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는 쪽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동진 세미캠도 결국은 회사는 그렇게 뭐 만만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동진이. 네. 사실은 뭐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뭐 짱짱하죠. 동진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결을 핵심으로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달려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추세가 안 무너졌습니다. 한미반도체 모습인데 추세가 안 무너졌어요. 추세 뭐 안 무너졌죠. 근데 이거 달려들어가지고 결과물이 좋을까요? 한미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위치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의 성장성이나 적정 가치가 얼마이냐 이런 부분은 번외적인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진짜 나 로봇이다. 여기 사가지고 뚫리면 난 손절할 수 있어. 그런 사람만 하면 돼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까지 다 포함해도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우호적이면서도
매집 찬스다. 선취 찬스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매집 선취 찬스. 더 갈 공산이 있어요. 네. 단지 그것이 HBM은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제 2차 전지를 다루기로 했죠. 저는 2차 전지에 관해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매매 영역이다. 네. 장기 투자는 문제없다. 네. 블랭크 마스크 좋았죠. 네. SNS 때 이번에 강연방송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네. 좀 보실게요. 뭐 포스코 푸치부터 하나 볼까요? 이런 데가 기술적으로는 좀 맛있어 보입니다. 네,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뭐 이런 거 다 보는 자리잖아요. 맛있어 보이는데 단기 노이즈가 지금 저는 적정 가치에 대한 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있다. 성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단기 노이즈가 앞으로 언제 제거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투자를 해가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들이 여기가 좀 북적북적 되잖아요. 아직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스도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자복자복 10만원 가는 게 좋아요? 빠르게 10만원 가는 게 좋아요? 뭐 빠르게 10만원입니까? 네. 뭐 저는 솔직히 자복자복 가는 게 좋더라고요.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여기서도. 기술적으로는 괜찮은데 전혀 그 전방 쪽 이 산업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솔직하게. 근데 저는 그걸 단기 노이즈라고 보는 쪽인데 지금은 그냥 매매 영역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뭐 매매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뭐 좀에 요 정도. 네, 뭐 이런 거는 뭐 잘하시면 하면 돼요. 네. 저는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막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갖고 매집을 해. 매집을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매집을 했어. 많이 모았어. 주가가 40% 50% 올라갔어. 그거 딱 먹잖아요. 그러면 매매 잘 안 하게 됩니다. 잘 안 하게 돼요. 스윙으로 자기가 좀 접근해가지고 크게 먹으면 이런 걸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최대한 자제하게 돼요. 그래서 강연 방송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보통 종목을 이제 5개씩 이렇게 추천하고 제가 AS를 해주잖아요. 저는 AS 할 게 없었습니다. 주가 다 잘 갔어요. 강연 방송 한 게.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 좀 백화점으로 가볍게 해요. 돈 300씩 이렇게 나열한다든지 좀 실험해본다든지 22만원 결제해가지고 44만원 보면 100%본 거잖아요. 네. 대신 이제 본인이 그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네, 거기서 이제 끌고 가는 것도 본인이 뭐 절반 팔고 끌고 가든지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만 결국은 솔직히 매집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비중 20% 뭐 실어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거보다는 메리트가 좀 없긴 해요. 그냥 매매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식이 한 매집을 탁 해가지고 비중 한 20-30%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30-40% 올라가면 내 주머니에 뭐 돈 1,000만원씩 꼽히는 거지. 매일 단타 쳐가지고 좀 쉽지 않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단기 노이즈는 좀 멀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전된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리튬이 그 비싸게 샀던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소진이 좀 됐습니다. 100%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뻥구라고요. 일도 모르면서 와전된 정보는 전달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샀던 리튬들은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됐어요. 근데 이 소진율이 100%까지는 아니고요. 7, 80%는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이렇게 조금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멈추면서 하향 평준화가 좀 돼서 이렇게 사서 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많이 남겠죠. 기업들이 그걸 좀 노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굴리겠다고 하니까, 그죠?
공장 증축도 좀 천천히 해가고 요런 국면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매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매매 추천 안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성장성이 그렇게 큰데 아직도 매매하실 거예요? 이런 걸로? 차라리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는 게 낫지.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거 할 거면 솔직히 전문가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 5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한 1,000 넣고요. 나머지 4천은 매달 사가세요. 그러면 돼요. 2030년까지 성장한다면서요. 그럼 성장성에 맞는 투자 방식으로 해야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시장이 안 좋고 유동성이 없을 때도 기술적 매매. 시장이 유동성이 엄청 좋아도 기술적 매매. 연말이 와도 기술적 매매. 고뇌는 해봐야죠. 지금이 과연 무슨 접근 방식이 좋을 것이냐. 투자 접근 방식이냐,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냐, 모멘텀 접근이냐, 실적 접근이냐, 이익 모멘텀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을 고뇌는 해봐야 되는 거죠. 내년에 매크로 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년에 대외 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측정은 해보고 가야죠. 저는 좀 동의합니다, 데이비드님. 네. 제가 그 아이디가 그래도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저는 리튬 가격이 지금 한국 자원정보 시스템 가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리튬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려고, 지금 각을 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넘어가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해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소재 파트를 올해는 아니고 슬슬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 9월 정도에 공략을 하려고 했거든요. 명절 지나고 좀 빠지면 해볼까 싶었는데 패스했어요. 내년에 슬슬 좀 공략을 해보려고요. 급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연말에 상승 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500선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550선으로 보고 중심선은 2530선으로 본다 그랬어요. 오버슈팅이 나가면 2600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은 끝났고 증시는 빠르게 가지 않는다. 기간 횡보로 갔을 때도 지금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매가 이렇게 기간 횡보 때 돌아가면서 내게 걸려주길 원해야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저는 요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AI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상당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할 말은 좀 해야겠네요. 여기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지금 뭐 보니까 시총이 6조가 좀 넘던데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1조 5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파트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전구체 캐파 뭐 20만 톤 성장성 다 모르겠고요. 네. 다른 사람보다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다 관심 없고 지금의 이 위치가 가격 경쟁력이 제 눈에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거 캔들 5개 보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요? 네. 저는 동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에코프로보다 더 뛰어나고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인가요? 네.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 약간 구구 쪽들. 네. 이 기업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뛰어나요? 이 기업이 지금 에코프로보다 더 뛰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수급장세 맞잖아요. 네. 앞으로 뭐 적정 가치는 모르겠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말이 다 맞다고 하고 반박할 게 없잖아요. 네. 이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위대하고 에코프로보다 더 위대해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이거? 단타 영역이고 수급장세죠. 네. 가격 경쟁력이 없죠. 네. 여기서 사서 여기로 가격이 그냥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게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는 저보다 더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슬슬 위험해질 거예요. 네. 지금 모양새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거 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하셔라.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서 수급이 이제 떨어져 나오잖아요. 수급 장세니까. 다른 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음봉 윗골이 달렸잖아요. 그때 시장이 어떻게 됐죠? 전야 구강이 됐어요. 코스피 지수 좀 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가가 2493선이었어요. 상당히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기가 수급이 몰렸던 게 음봉 윗골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시장은 아랫골이 차면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양봉 마감됐습니다. 왜? 저기서 이제 차익 실어 나온 수급이 다른 데로 좀 이동하는 게 한 이틀 보여져요. 네.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급 쏠림이 시장의 순환매를 도는 거를 더 망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네. 왜? 그것 또한 시장의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존중을 하잖아요. 저는 상대를.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상대도 존중을 해야죠. 그 상대가 존중을 안 한다. 양아치다. 그럼 양아치는 양아치로 대하면 됩니다. 네. 굳이 뭘 신경 써요. 쥐들 좋아하는 법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들 마세요. 네. 지금. 시장이 뭐 지금 그렇다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찌됐건 또 광기 어린 그런 수급세가 또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그쪽에서도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포스코홀딩스보다 뛰어나냐? 에코프로보다 뛰어나냐? 그렇진 않잖아요. 네. 또 전구체가 그렇게 마진율이 높은 쪽도 아니에요. 원재료 쪽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쪽이 마진율이 30%에서 35%, 양극재가 7%에서 8%, 전구체는 그거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셀업체가 6%에서 7%, 완성차가 5%에서 6%.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완성차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기타 소재 쪽이 10%, 음극재 한 또 10%에서 15% 사이. 요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수직 기어라를 완성한 쪽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참고만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에 관한 단기 노이즈가 아마 분명히 조금 있겠죠. 또 적정한 시차 발생이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데이비드님이 이야기했던 리튬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는 시점을 보고 간다든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준다 이거야. 네. 전기차 보조금을. 야, 안 되겠다. 친환경으로 좀 빨리 가보자. 전기차 보조금 다시 한 1,000만 원씩 줄게.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전기차 보조금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매크로 변수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는 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들에서도 돈 풀어가지고 보조금 주는 게 난색을 펴요. 또 세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쉽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리튬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만 메탈 가격 하락의 요인이 없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도로 좀 가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친환경에 대한 붐이 내연기관차 2035년까지 안 해주고 2030년까지 다시 돌릴게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해볼게요. 자동차를 여러분 이제 현대 기아에 대해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게 없어요. 네. 현대 기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글로벌 유스의 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보다 비싸다? 안 비쌉니다. 비슷비슷해요. 걔네도 어차피 대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관 애들이 말하는 자동차의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완성차를 되게 폄하하는데 2차전지 그 배터리 하시는 분들이 완성차가 안 팔리면 몇 번을 말해요. 멍청한 놈들. 완성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팔려요? 도대체 어떻게 배터리를 뭐 차에 안 끼워놓고 따로 갖다 파나요? 말도 안 되는 비약과 논리를 편향적 사고도 정도껏 해야지. 제너럴 모터스가 차가 안 팔려.
포드가 차가 안 팔려, 테슬라가 차가 안 팔려, 현대기아 차가 안 팔려. 배터리가 어떻게 팔리는데요? 근데 자꾸 현대기아 뭐 이런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을 무시해. 거지 같은 기업이라고 하고. 뭐 논리가 맞아야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토론과 논쟁을 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사회.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은 올해 박스권 상단까지밖에 도달 못했어요. 기아는. 네. 91,900원까지 갔으니까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네. 몇 년째 지금 이게 가고 있는데, 매번 지들이 말하는데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져요. 주가 안 빠집니다. 네, 그죠? 요런 때가 좀 기회였죠. 네, 다시 왔는데 내년에 상단 넘어갑니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네, 다시 보조금 또 주기 시작하고 등등 피크아웃 논란 또 없어지고 하면 저는 뭐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을 봤을 때 잘 나간다고 보여져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들을 보고 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자동차는 제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화신이나 성화이텍 등등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동차의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의 어떤 부품 비중이 올라가는 업체들을 선정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 뭐 현대기아는 투자를 하시고, 자동차 자부라고 할게. 자부를 매매를 할 때 예전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요. 여기서 뭐 부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약간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죠?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자율주행 모멘텀을 끼고 있는 거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요즘은 그 자율주행에 대한 대장주가 뭐냐,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현대 오토웨버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모비스 이야기도 있었고 LG전자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가 자율주행 기술력에서는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답 나와 있어요. 주가 흐름이 최근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대형주니까 21만원에서 지금 23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럭저럭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현대오토웨버가 상당히 좀 괜찮았었잖아요.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또 올라오는 것도 현대오토웨버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지난번에 완전 고공행진 해버렸고 26만원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나서 13만원부터 한 17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폭이 2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동차를 할 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자율주행이 묻어있는 쪽을 하는 게 맞죠. 네. 자율주행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레이더냐 라이더냐 카메라냐, 이거는 세부적인 부품 쪽이고, 자동차 자체를 할 때 자율주행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비스, LG전자, 뭐 대형주 중에 현대 오토웨버, 밑으로 좀 내려가면 뭐 만도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이 좀 낫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기아를 제외하고는, 현대 기아는 투자를 해가는 게 맞고 종목도 품격에 맞게 해야죠. 나머지 쪽을 할 때 투자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매매를 하라 그랬잖아요. 매매. 자동차 부품은 매번 매매해라.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살짝 바꾸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매매를 안 하고 투자를 해버리면 물렸다가도 그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이제 많이 낙폭까지 나왔던 중에서는 화신이 조금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얘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 올랐거든요, 지금. 네, 얘는 뭐 한 만원대부터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20%는 올랐어요. 20%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화신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근데 뭐예요? 자율주행이 없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대 오토웨버가 더 무거운데 훨씬 더 가버린 거지. 이제 자율주행에 내가 세부 공략을 좀 하겠다. 뭐 MCU를 하겠다, 카메라를 하겠다, 레이더를 하겠다, 라이더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네. 자율주행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겠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단지
자동차 안에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여기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특히 내년 되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다. 네. 침투율이 좋아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봐봐라. 자율주행도 AI잖아요. 네, 지금 AI 자동차가 뭡니까? 그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산업의 크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여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반도체 접목, 왜 반도체가 근본적인 거니까 더 근원적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접목 요소를 찾아가면서 그죠? 그걸 자율주행까지 연결고리를 써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단지 여기다 이제 반도체는 파운드리만 조금 가미를 시킨 거고, 그러고 2차전지 안에서 섹터의 성장성은 문제가 없으니까 단지 퍼포먼스를 하려면 수주 잔고 계약을 이미 해놓고 리튬 가격이나 이런 판가 하락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장비를 조금 보자. 요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죠. 여기다 이제 곁다리로 섞을 거면 제약 바이오 하시면 된다. 근데 제약 바이오도 뭐 임상 실험이나 이딴 거 말고 ADC 하거나 그룹이 좀 짱짱하면서 그래도 실적이 좀 있는 중견 제약업체를 하거나, 요즘에 한미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유한양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추천으로 3, 4방 모멘텀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천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냐? 매매는 여러분들이 뭐 자금을 좀 쪼개세요. 네. 내가 1억 원 갖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돈 3천만 원 빼세요. 돈 3천만 원 빼서 이런 거 강연 방송 들으면서 종목 5만 종목 추천 받으면 200만 원씩 사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매매 기법에 의해서, 본인 거에 의해서 내 실력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보고, 그 전문가가 그 왜 강연방에서 그런 거 추천했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럼 테스트 해보면 나오잖아요. 선정 잘했는지 기술적인 타점은 어땠는지 본인이 판단해 보잖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스윙하세요. 선취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계속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연방송을 제가 올해 처음 해봤는데, 계속 오시는 분은 물론 이제 수익이 계속 좋았어요. 성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계속 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의 주도주 쪽에서 트렌드, 흐름 파악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현재.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 근데 속도를 쫓아가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시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그들은 자기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놈들이고, 네. 대화 안 되는 놈고, 주식시장 내일도 모르는데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잖아요.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면 가라고요. 잘하면. 저는 요런 거는 못해서 찾아도 안 봅니다. 네. 모르겠어요. 요렇게 좀 요렇게 한 요 정도 떨어지면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네. 힌트, 서비스. 힌트. 각도 써있네. 네, 힌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 오늘 마이크가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 미리 좀 제가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오늘로써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2종목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강연 방송으로 조금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님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오늘 이제 할인 이벤트가 여러분들 주말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할인이 없습니다. 네. 내년에 좀 해볼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데, 저는 자리는 4자리 남았습니다. 4명, 지난번에도 4명 남았었는데 못 받았고요. 4명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역시나 여러분들 아시는 AI 반도체, 하나는 역시나 2차전지 장비입니다. 매도가 어려운 쪽이잖아요. 왜? 이미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회비가 100만 원입니다. 할인 기회 같이 해가지고 석 달 해가지고 안 되면 제가 한 달 무료 AS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주말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강연 방송이 있습니다. 네, 강연 방송이 있는데 내가 매매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싶다. 저는 제가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고 매매를 잘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보다 매매를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뭐 차트 켜놓고 종목 추천하고 그렇게 안 해요. 아카데미처럼 이 종목 딱 추천합니다. PPT 만들어가지고 지금과 같이 추천합니다. 왜 사야 되는지 이유 딱 제시해요.
완벽하게 근거 자료 남깁니다, 저는. 안 됐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야지 유치원지. 야, 이거 내가 언급했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 할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제가 더 만약에 이런 마이크의 사태가 좀 생기면, KT 직원을 좀 부르든지, AI 마이크, 마이크 자동으로 선정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네,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홍보까지 좀 다 끝났는데, 마이크 음향이 어떠셨나요? 서효씨 마이크 음향이 그래도 들어줄만 했나요? 왜냐면 이제 이걸 녹화로 또 올려야 되니까 너무 좀 힘들었다 하면 그냥 녹화는 배제하고 좀 가려고 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님. 네. 아, 그렇습니까, 서효씨? 네. 다 이게 중국 탓입니다. 네. 웃으십시오. 이게 다 중국 탓이고 미국 탓입니다. 이게 뭐냐?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들 남 탓하는 네. 제 잘못이죠. 저희가 점검은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자, 할인 이벤트 광고 드렸고 강연 방송까지 설명드렸고 주도주에 대한 업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고다이님 좀 애매했어.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강연 방송 준비하고요. 네, 같이 함께 해보시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입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